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Oh yeah. 데르그 대수다 시즌2 7화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뭐지? 오랜만에 하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3개월 만에 인사드리게 된 오프닝 요정 까를로스입니다. 본인 이름 까먹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본명 말할 뻔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중국 고전 알려주는 남자 망꺼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다이버 김 과장입니다. 아예 관심 없고요. 저 소개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올레길 완주자 까를로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거의 3개월 만이죠. 그렇죠. 중간에 뭐 코로나 때문에 휴방을 한다고 공지를 올리긴 했었는데 갑자기 결정된 거라서 지난 편 찍을 때 인사도 못하고 한 3개월 동안 잠깐 쉬게 됐습니다. 그죠. 설날 들어가자마자 못 볼 줄 몰랐는데. 아, 근데 진짜 오래됐다. 좀 어색하네요. 자다 깬 것도 있고. 네.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코로나 걸리신 분은 없죠? 그럼 여기 못 있죠. 그죠.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사회적 거리를 둘 줄 알았는데 최근에 미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세 탕씩 미팅을 좀 뛰고 있거든요. 네. 일이 좀 더 많이 좀 어떻게 바빠졌고 그리고 미팅 더 많이 하면서 사회적 거리는 전혀 두지 못하고 사회랑 더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저는 회사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것저것 대응한다고 자택근무도 해보고요. 그리고 뭐 격리 근무한다고 해서 막 회사 창고 컨테이너 같은 데서 근무도 해보고 이것저것 경험하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잠잠해져가지고 다시 원상복귀하면서 정상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왕권은 3개월간 네. 가장 크게 바뀐 게 파이어족으로 다시 살기로 한 그 부분이 좀 가장 크게 바뀐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집에 돈을 빌려주게 되면서 금전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약간 저축하고 돈 빨리 모아서 은퇴하려고 지금 은퇴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뭐 크게 근황에 변화는 없었네요. 게 없죠. 네. 다들 회사 다니고 그죠. 소시민으로 열심히 살고. 그럼 바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을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김 과장님? 지난 편에 저희 서유기 했었죠. 아니요. 네, 서유기를 했다고요? 아니었나요? 네, 대가리 받고 있으시고요. 까를로스 씨. 네, 제가 했던 거라 기억을 하는데 그 라오셔의 낙타상자 랑 북경 여행에 그렇죠. 대해서 소개를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고전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시안 여행을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고전이죠. 예. 좀 사기만 하기에는 좀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그 사기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변형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작품들을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영웅이랑 만화 네. 킹덤 유명한 작품들인데 다들 아시나요? 드라마 킹덤 아니죠? 그죠. 좀비가 예, 좀비 나오는 그 킹덤 말고 만화 일본에서 만든 만화. 들어는 봤죠. 주변에 그 약간 덕후 같이 좋아하시는 분 한 분 있어서. 예. 근데 이게 막 유명한 만화는 아니지 않나요? 나중에 설명할 건데 네네. 유명한 만화고요. 아, 예. 이따가 뭐 차근차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들의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중국을 대표하는 인물을 다루고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 한번 맞춰보시죠. 진시황이요. 대본이 유출됐네요. 아니,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진시황이고요. 왜 진시황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시황이 어떤 업적을 가진 인물인지 칼로스 씨 한번 소개해 줄까요? 그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 국가를 최초로 세운 왕이 바로 이제 진나라를 세운 진나라의 첫 번째 왕 진시황.
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켰다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고 그죠.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역사 인물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도 거의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꼽으면은 거의 네. 1위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세종대왕을 꼽듯이 중국 사람들은 아마 시황제를 그러니까 진시황을 꼽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맞아요. 어쨌든 이 통일이라는 게 사회 일체적인 것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랑 맞물리면서 사실은 그 중국 특유의 중화주의의 근원이 되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의 역사나 사회를 이해하려면 이 진시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는 진시황으로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카를로스 씨가 방금 이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인물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진시황이 보통은 공적 그리고 과오가 공존하는 인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의 공적과 과오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대부분 한국인들도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서 네,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건데 과오부터 얘기할게요. 워낙 유명하니까. 진시황 하면은 약간 폭군의 대명사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 분서갱유 그렇죠. 네, 그 사건 때문에 되게 폭군 이미지가 강하게 남았고 그리고 분서갱유가 뭔지 분서가 이제 책을 불지르다 갱이 이제 저기 묻어버린다 네. 생매장했다 이런 네. 내용이라서 이게 진시황이 이제 전국 통일하고 나서 그 유교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경서나 이런 사상 관련된 그 책들을 다 불태우고 후대에서는 이제 뭐 유생이라고는 했는데 뭐 당시에는 뭐 유생인지 뭔지 기록은 정확하게는 안 남아 있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지식인들을 이제 한 몇백 명 이렇게 해가지고 다 생매장을 한 사건이죠.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은 분서갱유라는 걸 한 목적은 결국엔 사상 통일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다스리던 진나라의 경우는 법가, 그러니까 법을 중시하는 사상을 이제 국가적인 사상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는데 이 법가에 반하는 사상가들이나 서적들을 모두 불태우고 파묻힌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유교가 이제 법가랑 좀 가장 대립을 했던 사상이니까는 유생들을 묻었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만리장성을 세운 것도 진시황인데 그 만리장성을 축조하면서 굉장히 가혹하게 백성들을 징집해서 건설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치, 향락 이런 걸로도 좀 많이 유명하죠. 예, 예. 아방궁이 진시황인 거죠. 예, 진시황이 그죠. 지금도 약간 대표 명사처럼 대명사로 쓰고 그죠. 있으니까. 퇴폐한 그 곳 가면 대부분 다 아방궁 이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무릉도원, 아방궁. 근데 무릉도원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은 좀 그러니까 덜한데 중립적이잖아요. 중립적인데 약간 네. 그런 업소들 이름이 맞아요. 업소 명들이 좀 약간 그런 예. 감이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무릉도원이라고 딱만 돼 있으면 약간 아리까리한데 아방궁 하면 약간 저기는 진짜 그죠. 퇴폐적인 곳이구나. 100%죠. 예, 예. 느낄 수 있죠. 금병매 예.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금병매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건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그 일본에서 예. 동네에서 금병매라는 그런 업소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때 같이 가셨는데. 금병매를 같이 업소를 갔어요. 아니 업소를 같이 간 게 아니고 어딘지 알겠다. 예. 네, 그 일본의 엄청 온천마을. 네, 온천마을에 예, 갔었는데 그게 엄청 지금은 되게 좀 커졌는데 예, 예. 저희가 갔을 때는 정말 되게 조용한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또 마트 가는 길에 또 금병매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뭐 하는지 알겠다 이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 이제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안 갔어요. 저희는 예, 예. 그때 엔카 가서 따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가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뭐 과오로 잠깐 더 들어가면 이제 분서갱유라는 걸 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죠. 이게 아무래도 조선 시대 때 유교 사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사상으로 채택이 되면서 더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방금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 이 진시황 시대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대에는 사실은 중국 대륙도 유교라는 혹은 이제 유가라는 그 사상이 중국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의
아니었던 시점이거든요. 그 전 시대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새 유교 거리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이 시대의 얘기가 조금 더 흥미로울 수 있는 게 그런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좀 탈피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공적에 대해서 배웠던 거를 그죠. 생각을 해보면 학생 때 이제 많이 외우거든요. 사회 시간에. 그렇죠. 근데 그때는 도량형이란 말을 그때 처음 배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도량형이 수치를 재는 예를 들면 미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포괄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도량형을 통일하고 마차 길을 다 똑같이 맞췄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때는 뭐 그냥 이거는 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책을 읽었는데 이게 엄청 큰 일이더라고요. 통일이 되면서 오는 경제적 효과가 이제 산출되지 않는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뭐 옛날 말로 뭐 심리도 있고 뭐 한척도 있고 뭐 그 외로 엄청나게 많은 도량형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할 때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뭐 미국이랑 문서 교환할 때도 거기는 뭐 마일을 쓰는데 저희는 킬로미터를 써서 이게 다시 계산을 해야 되고 거기서 오는 실수도 있고 오해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도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다 통일을 함으로써 되게 많은 산출은 안 되지만 경제적 효과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동이라는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중국이 실제적으로 넓어질 수 있었던 계기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춘추전국 시대 때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게 다 마찻길이 다 달랐대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 그게 되게 이동이 힘들었는데 그걸 다 통일을 함으로써 이제 중국이 실제적으로 이제 거리상으로 넓어진 게 된 거죠. 왜냐하면 마차가 전국을 다 다닐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죠. 그런 거를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시험 볼 때 외웠을 때는 크게 이게 뭐 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께서 그냥 외우죠. 그냥 외우죠. 뭐 도량형, 통일, 마찻길 뭐 이렇게 등등 외웠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시황이 한 가장 큰 공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한 번도 통일돼 본 적 없는 중국이라는 대륙에 최초로 매뉴얼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 통일한 게 뭐 대단한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실생활에서도 느끼는 게 매뉴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몇 안 되는 사람들도 그게 그 업무 방식이 통일이 안 돼서 맨날 지지고 볶고 그죠. 싸우는데 그렇죠. 이거를 나라 단위에서 뭔가 통일을 통일을 시켰다는 한다는 거, 예, 이거는 좀 되게 가치 있는 공적이라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통일 얘기 나와서 그런데 또 대표적인 공적이 이거잖아요. 문자를 통일시킨 거. 그죠. 그렇죠. 그죠. 나라별로 뭐 같은 민족이었긴 했겠지만은 문자가 되게 많이 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시황이 그 아까 말한 그 법을 되게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그 법 다 뿌리려고 문자부터 먼저 뭐 다 통일해서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제가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이건 전후 관계를 좀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 통일을 시키려면 강력한 법이 필요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통일 같은 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문자든 저기 도량형이든 어쨌든 경제 관련해서 뭐 다 통일이 안 되었으면은 지금 약간 중국인들이 되게 하나의 중국 이런 마인드가 강하잖아요. 저는 이때가 약간 시작이지 않을까. 그죠. 하나의 뭔가 민족, 하나의 뭐 이런 느낌이 되게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가들이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들을 많이 하고 만약에 진시황의 통일이 없었고 다른 형태의 역사가 진행됐다면은 지금쯤 중국 대륙은 약간 유럽처럼 나라가 쪼개져 있는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진시황 하면은 통일의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고요. 약간 굉장히 정치적으로 들렸어요. 네, 그러면 진시황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컨텐츠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는 중국의 고전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유명하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이름은 아실 텐데 또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대한민국의 40대 이상 되는 아저씨들은 예. 다 사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거의 다 읽어보고 저희가 어렸을 때 삼국지 읽듯이 예. 이렇게 사기를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삼국지는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 같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이제 초안지 아니면 사기 약간 이런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기는 약간 삼국지보다는 사실 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알려지긴 더 알려진 것 같은데 네.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칼로스 씨가 준비를 했죠. 네네. 네. 좀 찾아봤고요. 저도 중문과 다녔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그런 본과 수업 중에 사기를 읽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원어로. 사기 강도. 네, 사기 그죠. 강독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있었는데. 생각났네요. 네. 잊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사기를 좀 찾아보면서 좀 옛날 생각도 나고 좀 네. 좋았는데 이제 제가 정말 찻대고 폿대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사기는 사마천이 지었고요. 이게 한나라 시대에 지은 책이고요. 10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총 5챕터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본기, 표, 서, 세가, 열전 이렇게 나눠요. 좀 생소해서 처음에는 어려운데 본기가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 표가 연표, 서가 사회적인 이야기, 세가가 제후, 그리고 열전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건 열전인데요. 왜냐하면 열전이 거기서 한 60%, 70% 정도의 포션을 그렇죠. 차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열전의 내용이야말로 약간 사기의 정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막 사기 열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기만 들어보기보다는 책들 그렇죠. 중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열전이 가장 정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래 옛날 책 이름이 사기가 아니고 태사공서였어요. 근데 태사공서로 이름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기로 바뀌었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태사공이 이제 작가인 사마천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조금은 독특하다고 할 수 네. 있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작가의 의견이 들어가요. 역사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태사공왈 이렇게 하고 쫙 적혀 있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덧붙이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쓰여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기를 짓게 된 계기를 딱 한 문장으로 이 사람이 썼는데 그거를 보시면 이제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문의 전통인 사관의 소명의식에 따라 춘추를 계승하고 궁영의 치욕에 발분하여 입신양명으로 대효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문의 전통인 사관의 소명의식에 따라. 이 집은 말 그대로 역사가 집안이었던 집안. 거예요. 사과가 역사가. 네, 그렇죠. 네. 사관이 이제 역사관이라는 뜻인데 아버지가 역사관이었고 자기도 역사관이니 내가 이제 이런 소명에 따라서 내가 직업 정신에 따라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 춘추를 계승하고라는 거는 춘추는 옛날 공자가 만든 책 중에 하나고 이제 궁금하시면 좀 더 찾아보시고 마지막이 이제 사마천이 제일 유명한 궁영의 치욕에 발분하여 입신양명으로 대효를 이루기 위한 것. 이분이 궁형을 당하셨어요. 궁형이 그죠. 뭔가요? 거세를 당하셨어요. 음. 근데 사마천하면 거세의 그쵸. 아이콘이거든요. 그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왜 당한지는 잘 모르세요. 음, 근데 그거를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 친구 중에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얘가 흉노족이랑 싸웠어요. 근데 얘가 졌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있잖아요. 아 그래도 괜찮다라는 게 있고 아 저 자식 졌으니까 쳐잡아야 된다. 약간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친구가 아는 사이다 보니까 변호를 한 거예요. 유일하게. 근데 그게 이제 왕이 이제 화가 나서 그러면 이릉도 죽이고 사마천도 같이 죽여라.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이 죽기가 싫은데 죽기가 싫을 때 딱 두 개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돈을 내거나 아니면 궁형을 당하거나. 근데 얘들 집이 그렇게 막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궁형을 당한 거고 그래서 이제 궁형의 치욕에 발분하여 입신양명으로 대효를 이루기 위해서 사기를 지은 거죠. 그래서 사기의 이름이 무슨 약간 다른 말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 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궁형을 당한 치욕으로 인해서 썼다는 책이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사기랑 사마천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얘기로 좀 각색을 하자면은 마녀 사냥을 당하는 친구의 쉴드 글을 올렸다가
그렇죠.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화학적 거세를 당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뭐 정계를 은퇴했다 뭐 이 정도로 네. 이야기시는. 그죠. 한국에서 화학적 거세가 이렇게 화학적 거세는 저도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약간 예. 라인을 잘못 타가지고 뭐 회사에서 잘렸다거나 뭐 정계에서 그죠, 은퇴를 예. 했다거나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억울하게 네, 그렇죠. 예,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저 김 과장님은 사기 읽어보셨나요?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네. 다 읽어보진 않았고 부분 뭐 사기 열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책을 그냥 부분 봤던 것 같아요. 수업으로요? 아니면 수업 때도 보고 그냥 읽어도 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사기를 추천하는 이유랑 그리고 사람들이 사기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부담스러운 이유는 나갈 것 같아요. 저도 중문학과 와서 이제 사기 관련해서 수업을 듣고 하니까 사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인식이 바뀌었던 게 일단 사기 이러면 역사책 같잖아요. 이름도 뭔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서서 찾아서 읽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수업 같은 거 들으면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아는 그런 스토리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내용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가 있어서 이걸 한번 찾아 읽어봐야겠다 해서 저도 그렇게 해서 읽었던 거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생각해온 내용도 비슷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알게 모르게 다른 영화나 뭐 만화나 이런 데서 한 번쯤 들어봤을 내용들이 그 원문을 찾아보다 보면 사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익숙한 이야기들 한다는 게 하나의 매력 포인트고 그 대신 좀 부담스러운 이유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전이라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은 또 이 스토리텔링이 있는 반면에 내용에 굉장히 역사서 같은 성격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혼재돼 있어요. 이야기 같으면서도 역사서 같아가지고 뭐 효고 몇 년 무슨 일이 있었다. 뭐 몇 년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약간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이야기만 딱 발췌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그 역사적인 부분도 막 섞여 있다 보니까는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은 그 재미를 좀 뽑아내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한국에서 사기 그 원본 자체를 이제 번역을 한 책이 유행을 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이런 사기나 이런 중국 역사에 대해 통달하신 분들이 이제 그 사기를 뭐 2년, 뭐 몇 년,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주석을 달면서 해설을 해주면서 이제 해주는 사기 버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접근법은 그냥 대신 양은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저 장난으로 토지랑 사기는 감옥에서 읽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죠? 네. 엉덩이 붙이고 있어야죠. 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시간이 없으면 사실 읽기가 좀 되게 힘든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쵸. 옛날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것 같은 게 소비할 수 있는 이제 컨텐츠가 뭐 요새처럼 뭐 유튜브가 있다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책이 좀 많았어서 좀 더 오랜 시간 엉덩이 붙이고 그죠. 이렇게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 사람들은 좀 사기를 사실 다 읽긴 좀 약간 힘들죠. 그죠.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수업 아니었으면은 지금까지도 안 읽어봤을 것 같아요. 이게 수업이라서 학점을 따야 되니까는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기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는 오늘 추천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거든요. 요즘 또 너튜브 시대니까는 그 유튜브에서 이런 사기 같은 걸 쉽게 풀어주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방TV에 그 사기 뒤집기라는 그 컨텐츠가 있어요. 그 임용환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사기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인사이트를 덧붙여가지고 되게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설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박사님 사랑합니다. 팬이에요. 네. 그래서 책을 읽는 것보다 저는 사실은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영상을 보면서 이제 흥미가 생기면 책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요즘에는 부담스러우니까는 읽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용환 박사님 토크멘터리 전생사 그립습니다. 또 카를로스 씨가 국방TV 구독자잖아요. 그죠. 제가 한 4년 전부터 국방TV를 예. 구독을 했었는데 제가 애정하던 프로그램이 이제 폐지가 당하는 바람에 더 이상 임용환 박사님을 좀 뵙기가 힘들어졌어요. 박사님 그리워요. 사기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좀 건너뛰었는데
그 사기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로 제가 또 꼽아온 게 그 사마천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 이런 게 참신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전하면은 굉장히 유교주의 관점에서 뭐 누구누구는 부덕하다, 열련이 뭐니 해가지고 뭐 효, 충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할 것 같지만은 사기에서도 물론 그런 유교적인 관점이 없진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까 작성 배경 설명했을 때 춘추를 계승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교적인 관점도 있지만은 그렇게 단면적으로 유교적인 관점에서만 설명을 하지 않고 뭐 현실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평가하는 사마천의 의견들이 읽어보면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그 진시황 편을 예시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진시황에 대해서 사마천이 평가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 읽어드리기 전에 잠깐 그 진시황의 말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붕괴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2대 만에 무너졌죠. 예. 진시황이 굉장히 빨리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재위에 올랐는데 한 30년도 안 돼가지고 나라가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사마천이 의견을 담은 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제후들을 병탄하고 남면하여 황제를 칭하여 사해를 통치하자 천하의 인재들이 순종하여 진나라에 귀순했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대답은 이러하다. 근래에 왕다운 왕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천자의 명령이 천하에 행해지지 않았으며 제후들은 무력으로 서로를 정벌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략하고 대국은 소국을 모질게 구니 전쟁이 쉴 날이 없어 군사와 백성들은 완전히 지쳐버리게 되었다. 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진시황은 탐욕스럽고 비루한 마음을 품고 단지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여 공신들을 믿지 않고 선비와 백성을 가까이 하지 않고 왕도를 폐지하고 사사로운 권위를 세우고 서적 등을 금지시키고 형법을 가혹하게 적용하고 거짓과 권력을 앞세우고 인의를 뒤로 밀쳐준 채 포악함으로 다스리는 것을 천하의 전제로 삼았다. 진나라는 전국시대를 거쳐 천하의 왕이 되었음에도 방침을 바꾸지 않았고 정치를 개혁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니 이를 천하를 얻고 지키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홀로 고립된 채 천하를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멸망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던 것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진시황이 단순히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부도덕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천하를 통일하려고 할 때 통치 방법이 있고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통치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유연성을 갖추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계속 통치를 하려고 했다 보니까는 빨리 멸망에 달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을 하려고 할 때 정치적인 최선의 방법과 통일을 한 후에 통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다르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역사는 승자의 그 입장만 예, 예.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나서 또 제일 먼저 바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전까지 이어져 오던 봉건제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잖아요. 네, 그죠. 통치 제도를 그 9년제 예. 맞나요? 예. 이름이? 그걸 도입해가지고 그 최초로 도입했는데 그게 현대 지금 중국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새로 도입하고 통치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엄청난 개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득권 세력이 제일 반발이 많을 거고 그런 뭐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나라 그런 세력이었고 그 결국에는 그 한나라한테 무너졌으니까 한나라가 입장에서 그렇게 쓴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러한 부분이 그럼, 당연하게 네, 들어갔을 그죠. 거라 생각을 하고 잠깐 볼 수 있나요? 처음에 읽었던 부분을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제후들을 병탄하고 남면하여 황제를 칭하며 사해를 통치하자. 벌써 안 읽어요 여기서. 예. 이거를 근데 진짜 설명을 하는 좋은 책을 꼭 읽으시길 그죠. 좀 예, 바랄게요. 예. 왜냐하면 남면하다라는 말이 왕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북쪽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남쪽을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자적인 거를 사실 모르면 이거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저도 사실 읽으면서 약간 아차 싶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읽어서 설명하면 되겠지 했는데 단어가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보면서 좋은 네. 책을 잘 골라서 해석을 잘하는 부분을 좀 읽길 바랄게요. 저도 이거를 수업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딱 단어를 듣고 어느 네, 정도 이해를 하는 거지. 만약에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좀 더 쉽게 접근하는 아니면은 제가 아까 추천했던 유튜브를 임종환 보시기 박사님 바랍니다. 그립읍니다. 저는 갑자기 문득 생각났는데 사기를 수업 들으면서 재밌다 생각했던 게 그 여불이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예, 예. 전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뒤에 이따가 아, 얘기할 나와요? 거거든요. 예, 예.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는 장혜모 감독의 영화 영웅이고요. 이 영화는 앞서 언급했던 사기의 자객 열전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그 자객 열전이라는 게 여러 중국 그 시대의 자객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낸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자객은 현가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객인데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 영웅을 만들었어요. 자객 열전의 이야기까지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영화의 줄거리만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진시황이 암살 위협을 실제로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이 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든 100보 이내에 자기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끔 하는 암살에 대한 위협에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무명이라는 자객이거든요. 이 사람이 현가를 모티브로 한 사람인데 진시황을 죽이기 위해서 100보 안에 들어가려고 계책을 세웁니다. 이제 진시황을 위협했던 3명의 자객들을 이제 설득을 해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그 소식을 갖고 들어가서 진시황의 이제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래서 이제 진시황 아련했을 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 무명이 결국에는 이제 진시황을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죽였느냐 했더니 이제 무명이 이러이러해서 3명의 자객을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내는데 진시황이 이걸 알아채요. 살기를 느꼈다고 해서 알아채요. 네. 촛불이 네. 흔들려. 촛불이 흔들려서 살기로 살기가 촛불이 흔들렸다고. 네.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본인이 생각하는 너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꾸며서 내 앞에 와 있는지를 또 설명을 해요. 그럼 이건 완전 또 다른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재현처럼 영화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데 이미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바로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암살을 하면 암살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시황이 자기를 죽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명이라는 사람이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망설이냐 했더니 3명의 자객을 만났을 때 마지막 자객 1명이 진시황을 암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왜 나를 암살하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라고 물어봤대요. 했더니 천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진시황이 죽으면은 나라가 분열되고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다시 오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무명도 진시황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동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결국에 무명도 암살을 포기를 하고 떠나죠. 근데 이 영화가 장혜모라는 거장이 만든 영화인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는 영화예요. 어떤 비판이요? 네. 무명이 내세웠던 논리가 중국의 공산당이 내세우는 논리랑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하를 통일시키고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독재자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귀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들고 장혜모 감독이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많이 찍거든요. 어쨌든 이 영화에서 보는 진시황은 영웅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엄청 막 액션과 막 중국의 큰 스케일 뭐 이런 느낌으로 막 하는데 막상 보면 되게 지루했어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약간 색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라서 약간 좀 시각적인 미장센에 좀 치중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좀 알맹이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죠. 얘기도 많이 해요. 약간 막 기승전결이면 너무 흥미진진하든지 이런 느낌이 없어서 좀 보면서 약간 지루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산당이 원하는 스토리로 결말을 지어야 되니 그럼 내가 이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스토리가 아니고 아무래도 시각적인 미장센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좀 그런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만 보면은 잘 만든 영화이긴 하거든요. 장혜모라는 거장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영화적인 재능들을 잘 활용을 해서
시각적인 디테일도 잘 살리고 그리고 이게 액션씬 같은 게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살려서 그 영화의 의도를 잘 모르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 영화의 의도를 알면 사실은 저는 유쾌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 캐스팅이 좋았어요. 하긴 진짜 중국의 날고기는 배우들 다 나오니 그죠. 다 견자단 나오니까. 나오고 3명의 자객이 견자단 나오고 장만옥 나오고 양조위 그러니까 3명이 이제 자객 역할을 하고 그리고 주인공인 무명은 이영걸이 하거든요. 예, 예. 장쯔이도 예, 나오잖아요. 예. 아 장쯔이는 심지어 하녀로 나와요. 맞아요. 하녀가 아니라 하수인. 그 양조위의 하수인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주인님? 예, 예. 그리고 진시황 역할 맡은 사람도 뭐 이름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뭐 무간도에도 나오고 여러 영화에 나온 인물이라서 초호화 캐스팅이죠.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컨텐츠인 만화 킹덤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아까 별로 안 유명한 것 같다라고 아까 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9년도에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만화 3위예요. 어. 원피스는 몇인가요? 2위. 오. 1위가 김열의 칼날이라고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만화고 2위가 원피스 그리고 3위가 킹덤인데 킹덤이 2006년부터 연재됐으니까는 인기를 엄청 얻은 거는 오래됐네요.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별로 안 유명한 게 일본에서도 3, 40대 아저씨들이 좀 좋아하는 만화예요. 역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온라인상의 파급력은 좀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잘 만든 만화고 요 얘기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시황이 주인공, 그러니까 서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이제 진시황을 호위하는 호위무사인데 특징은 그 진시황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허구를 많이 섞어서 과감하게 좀 재창조를 하는 그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말씀하셨던 여부리. 그러면 여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생각이 그러니까 여부리가 킹메이커예요. 킹메이커. 그래서 진시황의 아버지도 여부리가 이제 밀어줘가지고 그 왕으로 만들었고 첩을 소개시켜서 진시황을 낳게 했거든요. 그래서 진시황까지 왕으로 만든 인물인데 근데 그 소개시켜준 첩이 나중에 그 어쨌든 진시황의 어머니고 예, 예. 그 사람이 진시황이 처음에 이제 황제 됐을 때 그 권력을 독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부리가 첩으로 소개시켜줬지만은 나중에 자기도 이제 궁궐에 들어갔을 때 예.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부리랑 네. 그래서 진시황이 여부리의 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막 설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야사에서는 그런 그죠. 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여부리가 그 관계를 들키기 싫어서 사기에 나오지 않나요? 뭐 노예. 남근으로 수레를 끈다는 노예를 예, 예. 노예를 소개시켜줘서 그때부터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예, 예. 역시 사기 보세요, 여러분. 여부리 열전 보세요. 여부리 열전에 이 얘기가 다 들어있고 그죠. 예. 그리고 이 노예라는 사람이 이제 진시황의 어머니랑 뭐 이 연인이 돼가지고 관계처럼 간통 가는 관계가 거죠. 되죠. 예. 근데 이 노예라는 사람이 결국엔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 때문에 여부리도 이제 실각을 하는 그죠.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사기에서는 이 여부리를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어쨌든 정치적인 거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마처는 실속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폄하를 해요. 유교적인 관점에 싫어할 수 있는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뭔가 음. 권모술술에 능하고 예, 예, 예. 지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과 정치력으로 승부한 사람이니까. 이제 사기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이 만화에서는 넘어오면서 여부리가 다재다능한 실세를 가진 인물로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시황의 가장 큰 숙적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협조도 하고 어쩔 때는 견제도 하면서 그 선덕여왕에 나오는 미실 같은 존재로 나와요. 이 만화를 본 사람들은 이 여부리의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리스마나 포스 같은 게 엄청 대단해서 이 만화가 권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진시황 이야기로 치면 아직 초반밖에 안 나와서 아 그래요? 네, 후반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더 것 같고 파이팅보다 더한 그런 건가요? 제가 볼 땐 넘어갈 것 같아요. 오. 지금 한 몇십 권 저희가 한 20권까지 읽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막 그 여부리랑 아 이제 등장이에요. 예, 예, 두둥등장 해가지고 이제 막 싸움 시작하는 단계여서 연금 타시겠네, 예, 예, 그러네요. 작가님. 오래 걸릴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이 킹덤에서 그리는 진시황은 비운의 인물, 출생 그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 비운한 운명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인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영웅적인 면모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역사는 결국에는 폭군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보는 것도 약간 킹덤 팬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그 인물들이 현대화돼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약간 조조 재평가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요 만화는 어쨌든 간에 전쟁에 대해서 묘사가 굉장히 많아서 재밌고 혹시나 진시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책방 가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시황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했고요. 지난 편처럼 컨텐츠에 관련된 여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막상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지난 편에 다 소개를 했었어요. 관련된 내용은 4화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만든 시즌 2 예, 4화. 예.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걸 좀 그만하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는 분량 조절이 좀 실패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분량 조절도 실패를 한 것 같고요. 엄청 중구난방으로 녹음한 그렇죠. 것 같아서 예, 예. 아마 편집할 때 좀 고생 고생을 좀 할 것 하긴. 같은. 예. 다음 편은 조금 더 정리된 모습과 다시 좀 폼을 끌어올려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